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금융분석원의 대표 노신기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태성의 복합동박의 글로벌 시장 규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를 CLTL에서의 이 복합동박의 수요 규모가 대략 한 1,800대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1,800대보다 더 많아요. 한 1,900대 이상 이렇게 되는데 제가 그냥 1,800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태성의 글라스 기판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글라스 기판 개발 상황과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식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주식 정보를 좀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다소나마 큰 투자에 도움이 되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이제 협력사 등록이 됐기 때문에 NDA 체결이 언제 될 거냐? NDA라고 하는 건 Non-Disclosure, 그러니까 어떤 그 폭로를 하거나 그 유출해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편의상 우리가 기업과 기업 간의 비즈니스 어떤 협약을 할 때 MOU나 NDA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NDA라고 하는 것은 MOU보다 약간의 상위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그 협약의 기술에 관한 고난도나 기술이 유출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쌍방이 합의하에 기술 유출과 내부 정보가 밖으로 좀 새나가지 않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라서 단순한 비즈니스의 MOU 계약과는 좀 차원이 다른 MOU보다 상위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협력사 CLTL과 협력사 등록이 됐고 이제 NDA가 언제 될 거냐, 이 부분은 제 방송을 찬찬히 잘 들어보시고 제가 말하는 것을 찬찬히 되새겨 보시면 NDA가 언제 정도 체결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마 눈치채실 겁니다. 제 방송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태성의 사업 구도가 여러 가지가 저렇게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태성은 글로벌 넘버1 PCB 제조 공정상의 설비와 장비를 만드는 회사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 큰 관심권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롤트롤 복합동박, 이게 세계 최초로, 제가 지금 세계 최초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중국에 3년 전부터 이 복합동박 기계가 이미 있어요. 그러나 그 중국에 있는 복합동박 기계가 여러 문제점이 있어서 오히려 완연한 기계를 CLTL이 태성에게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제 드디어 세상에 나와서 완연한 어떤 성능과 이것이 개발된 것이 이제 세계 최초다, 태성이 라고 해서 제가 세계 최초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글라스 기판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진척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거예요. 그런데 태성에서 개발하고 있는 글라스 기판의 이 식약 설비가 글라스 기판의 밸류체인 중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좀 있으면 저 메탈 스페이서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 역시도 카메라의 빛범짐 방지 장치인데요, 소재인데 이게 상당히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스마트폰 카메라나 CCTV나 자동차 전장에 쓰이는 여러 카메라, 뭐 드론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저 태성의 메탈 스페이스가 적용이 된다면 매출액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고 그것은 수천억의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메탈 스페이스도 관심권에 두시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태성의 사업 구도를 지금 한눈에 보고 계시는데요. 어떻습니까? 기존의 본업이었던 PCB의 본업이 대단히 탄탄해서 수익 구조가 아주 좋은데 복합동박, 글라스 기판, 메탈 스페이스, 이 모든 것들이 세계 최초이거나 시장 규모가 기본 수천억에서
수조 원, 10조 원, 20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시장 규모에 지금 다가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태성의 사업 구도가 경이롭지 않습니까? 그 경이로움에 여러분, 주주 여러분들도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죠. 자, 글라스 기판 말씀을 드리니까 아니, 태성이 글라스 기판도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그 1편에서 태성의 PCB 설비는 독일과 일본의 기술을 초월해서 거꾸로 일본과 독일에도 이 PCB 설비가 지금 수출되고 있다. 중국은 말할 것 없고요. 그래서 명실공히 PCB 설비의 강자, 세계 넘버원 강자가 바로 태성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태성이 지금 이 글라스 기판을 하게 된 계기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DES라고 하는 태성이 여러 공정이 저렇게 있는데요. DES라고 하는 것은 현상, 엣징, 식각, 디벨로먼트, 그 다음에 엣징, 스트립 이렇게 해서 이 DES를 우리가 태성의 식각설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 PCB 공정에서 내층과 적층, 동도금, 동도금도 태성의 강점 아니겠습니까? 회로, DES, PSR 등 마킹, 표면 처리, 라우터 모든 영역에서 PCB 공정의 전체 플로어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PCB에 관련된 그것이 유기기판이든 글라스든 간에 태성이 빠지고는 완연한 기계 설비가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식각설비, 좀 전에 말씀드린 DES 이 부분이 사실은 태성이 세계적 강자다, 세계 1위다 이런 말씀을 누차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 DES 라인의 세계적인 품질이 글라스 기판의 시장에 아주 수월하게 진입하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 또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태성의 습식설비 이걸 보고 계시는데 요것이 지금 그동안에 수십 년간 세계 탑의 장비를 나타내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지난번에 태성이 온디바이스 AI 시장에 도래하면서 매출이 획기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또 내년도 본업 말하는 거예요. 내년도의 매출도 약 25%, 27년도에도 역시 또 연산 YOY 기준으로 약 한 20%에서 30%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온디바이스 AI 시장이 도래하면서 바로 저기 FCBGA 바로 저 기판을 유리로 바꾼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FCBGA의 그 로직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고 설비와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세계 유일한 태성이다. 태성이 없이는 글라스 기판의 설비와 장비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태성의 글라스 기판의 설비를 말씀드리기 전에 온디바이스 AI라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온디바이스 AI가 뭔지를 잠깐 좀 한번 공부하고 가실까요? 자, 여러분들 그 지난주죠, 며칠 전에 전 세계 공항, 은행, 방송, 주요 시설, 공공 기관 말할 것 없이 멈춰가지고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장애가 발생을 해서 말이죠. 비행기가 뜨지를 못하고 은행 업무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잠깐 이 뉴스를 한번 듣고 가실까요? 클라우드 서비스가 뭔지 또 왜 이렇게 장애가 발생했는지 좀 짚어보죠. 클라우드는 일단 우리말로 구름이잖아요. 클라우드 서비스는 마치 하늘에 떠 있는 구름처럼 그 데이터를 서버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내려서 쓰는 겁니다. 네. 기업이나 기관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각자 저장해서 관리하기엔 돈과 기술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걸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의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마존의 AWS,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클라우드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오늘처럼 한꺼번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요. 2021년엔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넷플릭스와 아마존닷컴, 디즈니 플러스 등 주요 서비스들이 마비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보신 것처럼 뉴스에서도 강조가 됐지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을 클라우드를 조금 설명을 좀 드릴까요?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많은 데이터를 클라우드가 구름이잖아요. 많은 데이터를 이 데이터 센터에 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이 또는 기관이나 필요한 사람이 그 구름 속에 저장되어 있는 엄청난 빅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이 꺼내서 사용하는 이런 구조죠. 그래서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상당히 IT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던 게 사실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언론 보도를 보신 것처럼 이 클라우드는 사용자가 반드시 클라우드에 어떤 형태든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든 뭐 어떤 형태든 접속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접속에 문제가 생기면 이와 같은 초유의 큰 사태가 발생하는 결정적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세계 과학자들이 클라우드와 병행해서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는 저 많은 빅데이터를 내려받거나 다운받지 않고도 또 연결하지 않고도 온 디바이스에 바로 저장을 해버리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는 그런 큰 장애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에서 바로 이 온 디바이스 AI가 시작된 거예요. 온 디바이스 AI, 즉 AI가 인공지능이잖아요. 온 디바이스 AI, AI가 디바이스 속으로 들어왔다. 디바이스는 뭐 휴대폰이나 뭐 세탁기나 냉장고나 TV나 자동차나 이처럼 어떤 기기에 디바이스에 AI가 들어와 버렸다.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 시장이 된다는 것은 클라우드에 굳이 접속하지 않아도 된다. 즉 인터넷이 없어도 기기 자체가 스스로 작동한다 이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삼성에서도 말이죠. 새로운 스마트폰에서 서로 이렇게 통화만으로도 통역이 되고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작년이나 이럴 때는 저희가 뭐 태국이나 베트남에 여행을 가면 휴대폰으로 말을 하면 이것이 그 휴대폰에서 인터넷에 연결이 돼서 그 인터넷에서 다시 한번 통역을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인터넷 연결되지 않고 바로 휴대폰 자체에서 휴대폰 속으로 AI가 들어왔다. 그래서 휴대폰에서 서로 여러 국가에 통역을 해준다라고 하는 취지죠. 그게 바로 이제 온 디바이스 AI다라고 하는 건데요. 온 디바이스 AI가 되려면 하나의 꼭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에 있었던 빅데이터를 필요할 때 내려받고 다운받으면 됐던 것을 이제는 인터넷 연결하지 않고 이 디바이스 스스로에게 그 빅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저장했던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용량도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처리의 속도 또한 중요한 상황이 된 거지요. 자,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의 용량과 데이터의 처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으면 온 디바이스 AI를 많이 만들었다 할지라도 구현했다 할지라도 그 구현이 완연히 되질 않는다. 자, 그런데 기존 유기기판 실리콘이나 이런 유기기판은 처리의 용량과 용량의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유기기판을 유리기판, 글라스 기판으로 바꾸면 처리의 용량은 말할 것 없이 데이터 처리의 속도까지도 대단히 빨라진다라고 해서 전 세계 메이저 그룹들이 지금 글라스 기판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 즉 다시 말하면 온 디바이스 AR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판이 바뀌어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글라스 기판의 장점은, 유리 기판의 단점은 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요. 글라스 기판의 장점은 미세 회로의 가공이 가능하고 대면적이 가능하다. 열팽창, 유리기 때문에요. 열팽창 계수가 낮아서 온도 변화에서도 안정적이다. 또 표면이 대단히 매끄럽기 때문에 미세 패턴을 구현하는데 대단히 용이하고 왜곡이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변형이 적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우수한 절연성, 유리 자체가 대단히 그 부도체잖아요. 우수한 절연성으로 전기적 간섭 현상이 적다. 그리고 화학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고 있어서 화학적 내성이 있다. 단점으로는 이제 쉽게 깨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겠죠. 자, 저거 지금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저 말을 한번 꼭 기억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쉽게 깨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저 단점을 태성이 극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그러면 글라스 기판의 최대의 단점인 쉽게 깨지지 않는 글라스 기판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획기적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쉽게 깨지지 않는 단점을 극복한 뿐만 아니라 여러 아까 DES라고 하는 식각 설비도 같이 만들기 때문에 태성의 장비와 설비는 아마 글라스 기판의 밸류체인에서 가장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글라스 기판의 핵심 장점 중에 제가 여러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 3가지만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 반도체 패키지 두께가 얇아지죠. 얇아진다는 뜻은 적층, 여러 층으로 쌓는다. 기판을 말이죠. 이렇게 되면 처리 용량이 기존의 유기 기판보다도 글라스 기판이 용량이, 데이터 용량이 커지는데 그것을 여러 층으로 쌓는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전력 사용량이 대단히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장 핵심적인 것,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마는 데이터의 처리 용량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저게 가능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의 시대를 개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럼 글라스 기판의 모양은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유리를 소재로 해서 글라스 기판을 만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글라스 기판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있습니다. 태성에게. 그것은 바로 세계 최강 PCB 업체인 일본의 이비덴이라는 회사에서 태성에게 글라스 기판 습식 장비를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대단히 태성이 놀랍지 않습니까? 복합동박도 중국의 CATL이 2022년도에 개발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고, 이 글라스 기판도 세계 최강 일본의 이비덴이 개발을 해달라고 작년에 요청을 한 것이고, 그 요청에 정확하게 요청사항 중에 PCBGA를 겸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달라라고 아예 주문까지 해놔 있어요. 그것을 이제 태성이 개발이 완료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합동박도 세계 1위 업체가 개발 요청을 해서 개발이 완료됐고, 글라스 기판도 세계 1위 업체가 개발을 요청을 해서 개발이 완료됐고, 놀랍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의 시장 규모는 수조 원, 수십조 원의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단에서 제가 태성의 공정 중에 DES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DES가 바로 이제 태성의 식각설비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태성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바로 모든 공정, PCB 공정 전반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고 전 공정을 다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태성을 빼고 글라스 기판을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성의 PCB 공정 이 단계를 하나하나 잘 눈여겨보시고요.
자, 그러면 글라스 기판의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 보실까요? 이건 글라스 기판이에요. PCB 일반 유기 기판이 아니라 원재료 유리에서 시작을 해서 유리의 PGB라는 건 천공, 뚫는다는 거예요. 뚫는 것도 고도의 기술이죠. 여러의 노광이랄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제 글라스 기판이 완성되고 고성능의 반도체 칩이 이제 개발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글라스 기판의 여러 공정에 태성의 식각 설비가 들어가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한번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세계 1위 태성의 DES 식각 설비, 아까 제가 디벨롭먼트 현상, 에칭, 식각, 저게 이제 에칭이 깎는다는 거잖아요. 박리. 그런데 지금 아까 이비덴에서 말이죠. 아까 여러 형태 PCB, BGA도 좀 같이 겸용하게 해달라는 특수 주문까지 요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정 장비도 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DES 설비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복잡하게 써드렸습니다만은 뭐 다 아실 필요 없고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미 에칭 기술, 식각 설비에서 가장 핵심이 이제 에칭인데요. 에칭 설계가 이미 완료가 되고 파일럿 라인이 지금 이미 개발이 끝났다. 그래서 여러의 특허가 이미 나가 있다. 이렇게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유리로 이제 기판을 만들게 되면 아주 여러 장점이 있는데 아주 결정적 결함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쉽게 깨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런데 태성이 글라스 기판에 이렇게 쉽게 깨지는 단점을 극복하는 구조를 개발을 해서 특허 출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게 바로 유리를 슬림화, 얇게 할수록 쉽게 깨질 텐데 그렇게 얇게 했을 때 쉽게 깨지지 않는 지그라고 하는 구조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특허가 이미 나가 있는데요. 특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지그라고 하는 장치가 있기 때문에 글라스 기판의 최대의 단점까지도 태성이 완벽히 보완하고 있다. 물론 유리기 때문에요. 저 지그라는 장치를 했다 할지라도 아주 큰 충격을 주면 크랙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디바이스를 그렇게까지 큰 충격을 가하지는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범용의 안정성을 추구했다. 지그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태성의 글라스 설비의 특허 현황을 보시면 이렇게 많은 벌써 아주 오래전부터 글라스 기판의 시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특허가 출원이 돼 있습니다. 이토록 다양한 여기 당연하게 제가 지금 금방 말씀드린 지그도 특허가 이미 출원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세계의 많은 기업들이 뭐 인텔이나 AMD나 뭐 여러 세계적인 강자들이 이 온디바이스 세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유리 기판, 글라스 기판에 대해서 지금 서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아직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나 어찌됐든 엄청난 천문학적인 시장으로 커지는 것은 자명하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클라우드의 결정적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온디바이스 AI로 가야 되고 온디바이스 AI를 구현하려면 데이터의 처리 속도와 용량이 중요한데 그 두 가지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글라스다라고 하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자, 오늘 태성의 글라스 기판 개발 상황과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7월 오늘 며칠입니까? 7월 오늘이 지금 금요일 26일이죠. 금요일이에요.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사항인 태성의 설비 소재 그리고 태성의 적정 주가를 제가 밸류에이션 평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